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꾸로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2015년에 유럽에 나갔을 때하고 몇 년 만에 다시 나갔을 때하고 유럽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하며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다고 하길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국산 전투기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신기해 하더군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만든 4.9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세계적인 위상에 대하여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에 나가게 되었을 때 K문화로 통칭되는 뷰티, 드라마, 팝 등의 소프트 파워와 더불어 이제는 K방산이라는 하드 파워가 세계 4대 방산 강국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데요. 문화가 가지는 파워와 방산이 가지는 파워는 다른 것이죠. 이제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국가의 파워는 당당한 나라가 된 것이죠. 대한민국은 2015년경 400기 가까운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전투기는 미국이 개발한 전투기를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전투기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주력 전투기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이급 전투기로 F-15K 슬램이글 59대, 미들급 전투기로 KF-16 167대, 노후급 전투기로 FA-50 60대, 구식 전투기로 F-5 제공호 80여 대, F-4 팬텀 20여 기를 보유하고 있던 건데요. 미국제 전투기는 우리나라가 우리 돈으로 수입한 우리 전투기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과 합의된 통상적인 상황에서 우리 전투기를 사용할 수 있었고 긴급한 독자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여도 우리나라는 미국의 허락이 없다면 움직일 수 있는 무기는 탱크와 자주포밖에는 가진 게 없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부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일을 할 수 있듯이 전투기를 운용하기 위해선 비밀코드를 입력해야 하는데 미국이 코드를 주지 않으면 우리 전투기는 움직일 수 없는 깡통 전투기가 됩니다. 대한민국 군의 작전 권한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전시 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긴급한 주변국의 도발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작전할 수 있는 전투기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암호를 입력하여 우리 군이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항공무기에서도 KF-21, FA-50, LAH 무장헬기를 갖춘 자주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전시작전권을 가져와 군사주권을 세우는 일만 남게 됩니다.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은 절대로 우리나라가 행복한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익 보고 있는 권리를 왜 돌려주겠어요? 우리 같은 민초들이 다시 달라고 아우성을 쳐주어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절대로 국민을 위해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 못합니다. 멋지고 편한 거 말고 아쉽고 욕먹는 걸 하는 지도자를 우리는 원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권력을 가진 분들에게 일하고 있냐고 다그쳐줘야 합니다. 오늘도 홀로 외칩니다. 이번 정부의 소명은 핵보유국을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게 안 되면 마음 놓고 원자력 엔진이라도 만들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쥐바퀴대로 퇴보시키게 됩니다. 권력자들에게 유리한 법조항만 가지고 이권 장난만 치다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권력 말기로 갈수록 국익, 국격, 국력과는 상관없는 일만 하게 됩니다. 쇼만 하다가 끝이 납니다. 진짜 그러면 심판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가 핵보유와 원자력 잠수함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정부에서는 말장난하는 세력 말고 전시작전권을 가져오는 세력이 정권을 잡게 해야 합니다. 2030년 대한민국이 세계 3강의 군사력과 1년이면 웬만한 나라의 군사장비만큼 생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도 군의 작전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분들이 갑질과 압력을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투기 만들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미국산 전투기를 순응하고 군사력을 만들던 우리나라가 그들의 갑질과 전투기 제작업체의 횡포를 못 참고 어느 날 머리를 들어 올리기 시작한 거죠. 2015년 우리는 세계 최강의 전투기를 만들기 위한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KF-X로 시작된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어 우리 하늘을 지키고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전투가 가능한 제공권을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하면 작전할 수 있는
다목적 멀티롤 성능을 가진 전투기 개발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우리는 그토록 가지고 싶었던 KF-21 보라매라는 시작부터가 4.5세대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보유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계에서 자천타천으로 5세대 전투기라고 개발한 나라는 미중 너 3개국인데요. 이들이 5세대로 개발한 비행기는 미국 2종, 중국 2종, 러시아 1종입니다. 2015년 8조 8천억 가지고 체계 개발을 시작으로 과정은 웬수탱이인 인이지만 그래도 결과는 합작 덕분에 7년 만에 시제기를 띄우는 경이적인 업적을 만들었죠. 지금은 인이를 부담금 가지고 욕하지만 합작 안 했으면 국내의 언론 몇 곳이 난리 부르스를 쳤겠죠. 이런 속도와 저렴한 예산으로 만든 시제기가 시험 비행을 2200여 회 중 300여 회를 넘도록 특별한 일 없이 순조롭다는 건 정말 감동인 거죠. 처음 만든 전투기를 4.5세대로 개발한 최초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시제기 띄우고 바로 4.9세대로 우리가 처음입니다. 이제 처음을 만드는 우리죠. 전투기 제작에 신들이 사는 나라인 미국만 보더라도 F-35를 1조 7천억 달러를 와 이거 하나로 2조 200조 얼마예요? 2200조네요. 외계인 고문에서 전투기 만든다는 로키드 마틴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25년 만인 2018년에 미완성의 기체로 동맹국들에게만 판다는 마케팅 포인트인데요. 사실은 만드는 시간이 걸리니까 동맹국이지 만드는 대로 다 팔아먹고 있는 거죠. 생산 능력만 된다면 북중러 제외하고는 다 동맹국이겠죠. 우리 눈앞에서 거품 깔아줘야 착륙하는 물건을 동맹국에게만 파는 거죠. 이런 물건도 못 받아오면 한미동맹 어쩌고 하면서 몇 개 언론은 또 지랄 브루스를 추겠죠. 정말 공룡기업의 횡포를 만들어주는 건데 말이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군사정권에 당한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너무 착한 거죠. 정말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카이, 한화, LIG 넥스원, 풍산, 현대로템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 정말 고마운 분들인 거죠. 한마디로 힘든 일 하시는 거죠. 그래도 미국의 거대 공룡 기업의 횡포를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거대 공룡 군수산업이 탄생하는 걸 반대하는 거죠. 미안은 해도 지금이 정상적인 거니까요. 대한민국 가성비 쩌는 거는 이런 생산 단가의 차이가 아니라 군수산업의 구조적인 가성비에서 오는 거라는 생각입니다. 무기 생산의 전관인 중국, 반관 반민인 대한민국, 온리 민간으로 운영하는 미국의 시스템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향후 군수산업을 전체 관에서 주도하는 중국 무기의 생산성과 민간에서 주도하는 미국 무기의 생산성은 중국이 유리하겠죠. 질은 미국이 좋다고 하시겠죠? 하지만 질은 예산이 뒤따라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관에서 기술을 연구하고 생산은 민간에서 하는 시스템이죠. 질과 생산성 두 가지를 모두 이뤄낼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국내 국방 소유분만 조달하면서 살아남은 우리나라 군수산업들이 수출이 되어 적당한 수준의 마진이 가미되고 국내 납품의 약한 마진을 해외 수출에서 마진율을 높인다면 향후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세계 밀리터리 파워의 중심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이미 폴란드,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등에겐 이미 우리가 중심인 거죠. 중국 해군이 치고 올라오면서 미국은 신규 구축함 제작에 딜레마에 빠지면서 생산성이란 힘의 축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전쟁에 먼지를 묻히지 않고 해보겠다는 발상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 희생은 불가피한 거기 때문에 그것을 막아야 하는 거죠. 희생 없이 완벽하게 이길 수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약탈이겠죠. 약탈을 산정한 거대 기업들의 무기 개발에 대한 오판이 8조 8천억대 2262조라는 어마무시한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F-35를 더 사서 한 개 비행단 채워야 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사는 쪽으로 결정이 되었지만 이 논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말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 같지는 않습니다. 막 무슨 카르텔처럼 무섭게 느껴지는데요. F-35 20대에 3조 9천억을 들여서 더 도입하는 것에 거꾸로는 반대합니다.
15년 뒤 F-35는 5세대기에 머물면서 레이더에 다 걸리는 애물단지로 변할 것이 뻔한데요. 대당 1950억 원의 비용을 들이는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준비한 40여 기 정도면 북한 상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불안전한 5세대 전투기는 북한만 상정하면 됩니다. 중국, 러시아, 일본은 우리 보라매를 키워서 상대해 가야 합니다. F-35가 5세대 전투기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지금은 자중하고 우리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보라매는 15년 뒤에 블록 3에 베타 물질도 입히고 무인기도 연동하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인티해서 6세대기로 진화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 예산으로 KF-21을 대당 850억 원에 45대를 구입하면 우리 보라매는 규모의 경제 달성으로 대당 단가를 내려서 수출 경쟁력도 확보하고 대한민국은 15년 뒤 자국산 6세대 전투기 45대를 선구매하는 결과를 만드는 현명한 결정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라매는 태생부터 최고속도 2200km로 음속의 1.8배에 달하며 7.7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고요. 미사일 강국인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미사일 하나 만들면 괴물인데 천궁 기반의 단거리, LSAM 기반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만들 수 있겠죠. 미티어 수준의 미사일이 나오겠죠. 일부는 좋은 거 수입해서 쓰면 되겠죠. 게다가 초음속, 극초음속 개념의 미사일을 첨가하면 더욱 멋지겠네요. 공대지 공대함은 현무미사일이나 KGB 기반의 폭탄과 미사일 몇 종만 개발하면 되고요. 전투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항전장비만 갖추어진다면 전투기의 생존을 위한 공대공 미사일 성능과 전투기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공대지 미사일의 성능이 전투기의 수준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보라매는요, 최첨단 A사 레이더로 목표물을 실시간 추적은 당연하고요. 적미사일을 신속히 포착하는 적외선 추적장치 IRST 장착으로 공대공 임무는 물론이죠. 게다가 지상 목표물을 정밀 조준하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도 물론이고요. 적의 레이더 탐색을 교란하는 내장형 전자전 장비 EW 스윗까지도 최첨단으로 세계에서 극소수만 가진 최고 기술 수준으로 구비를 했어요. 어쩌면 최근에 만든 어마무시무시한 친구가 탑재될지도 몰라요. 얘는 날아오는 적외선 센서를 탐지하는데요. 센서가 돌아가는 걸 탐지해서 재밍을 거는데요. 이걸 엄청나게 재밍을 거는 거죠. 적의 적외선 센서를 가진 미사일을 방해해서 다른 방향으로 빗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좌표를 잃은 무용지묘를 만들어 떨어지게 하는 거죠. 지향성 적외선 방해 장비인 덕컴이 국내에서 개발되는 겹경사를 맞이하는 대한민국인데요. 미국이 풀어만 준다면 우리가 못 만드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 보라매는요, 출생부터 다 가지고 태어난 애거든요. 태어나 보니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복도 많은 애인 거죠. 잘만 키우면 되는 거예요. 다 아시죠? 가지고 태어난 놈은 노력하는 놈이 이길 수 없다는 거. 그걸 알아봤는지 아직 시험 비행하는 애를 데려다가 미국의 에어로타임에서 순위를 이미 먹여놨어요. 로키드 마틴 배 아플 건데 아랑곳하지 않네요. 미국 언론은 요즘 우리나라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세계에서 시험 비행 이상 진행된 전투기를 상대로 10위까지 순위를 정했는데요. 놀랍게도 우리 보라매를 4위로 선정한 건데요. 애들이 정상인 건가 하는 마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궁금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일단 10위 안에 들어간 10개 전투기의 국적을 보면 미국이 3종류로 2종의 스텔스기와 1종의 비스텔스기고요. 중국이 2종류의 스텔스기가 선정이 됩니다. 러시아가 2종류인데요. 1종류의 스텔스기와 1종의 비스텔스기가 선정이 되었네요. 미중러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면요. 대한민국이 비스텔스기로 시작하여 가까운 장래에 최초의 6세대기가 될 운명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복은 다 가지고 태어난 보라매이고요. 유로가 한 종류로 비스텔스기고요. 프랑스가 한 종류로 비스텔스기입니다. 나라는 5개국이고요.
이 중에 가장 착한 전투기는 우리 보라매네요. 왜냐하면 모든 나쁜 전투기가 핵미사일을 가지고 다니는데 우리 애는 나쁜 핵은 안 가지고 다니는 유일한 전투기거든요. 우리 보라매도 능력에 맞게 핵을 달아줘야 하는 게 맞는 건데요. 아쉽네요. 이렇게 전투기를 개발해 활용하는 국가는 현재 전세계 패권을 가진 나라 UN 상임이사국에서 영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4나라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느낌이 팍 오시죠? 핵을 가진 9개국 중에서 미국과 중국만이 우리나라의 앞에 있는 것이죠. 우리 보라매가 얼마나 장한 일을 한 전투기인지 살펴보면요. 1위 록히드 마틴 미국의 스텔스기 F-35 라이트닝 II 공군 A형, 해병대 B형, 해군 C형이 있죠. 2위 청두항공 중국의 엔진 문제를 해결하고 500대 양산하는 스텔스기 J-20 거대한 용이죠. 3위 록히드 마틴 미국의 원조 최강의 스텔스기죠. F-22 랩터. 4위가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의 4.9세대 비스텔스기 KF-21 보라매입니다. 5위 수-5위의 러시아 스텔스기 13대만 양산한다는 수-57 펠론입니다. 6위 선양 중국의 스텔스기 함재기 FC-31. 7위 보잉 미국의 비스텔스기 무기 탑재의 왕 F-15EX 이글2입니다. 8위 영국, 독일, 이탈리아, 유럽연합의 비스텔스기 유로파이터 타이푼입니다. 9위 다소 프랑스의 비스텔스기 라팔 1인용 C형, 2인용 B형, 함재기 버전이 라팔 M형이죠. 라팔은 F4 개량으로 우리 보라매와 수출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전투기입니다. 10위 수-5위 러시아 비스텔스기 수-35S입니다. 지난 세월 대한민국에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 이름들이 이제 우리 보라매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느낌이 어떠십니까? 우리 보라매가 그들의 스텔스기라고 자랑하는 기종들보다도 위에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아마 미중 너프 유로 사람들은 식민지와 전쟁 그리고 가난한 나라에서 75년 만에 자신들과 최고의 호텔에서 만나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마음에 안 들면 지들이 피하겠죠. 우리가 피할 필요는 없겠죠. 세계 구석구석 어디서든 당당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